인간은 자기관리의 주체자다. 자기를 위해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고 쌓이라는 공간에서 열매를 따 그것을 자기 확인의 보람으로 삼는 자기경작의 책임자다. 그 관리의 대상이 자기의 내면이든 외형이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듬고 고쳐 가지런히 하는데 평생을 바친다. 어린 나이에 치약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시작된 배움은 자아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름질 하듯 세면장으로 달려가 물을 뒤집어 쓰고 몸을 닦는 것이나, 거리를 지나다 쇼윈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관심있게 바라보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넘기는 것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다. 수필은 수필을 쓰거나 남의 작품을 찾아 읽는 일,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추진되는 작업이다. 일상 속에 드리운 자신의 존재를 객관화시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인간의 보편적 특성과 삶의 환경 속에 드리운 정서를 감독하는 행위는 가치 있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한다. 붓 가는 대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글이 되고 수필이 될 수 있을까? 글을 쓰는 것은 붓을 든 사람이고, 그 내용은 붓을 잡은 이의 경험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기존 수필에 대한 인식은 상징적 의미는 되어도 수필에 대한 바른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수필은 삶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해석이다. 상상의 세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한 세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다. 수필은 자기 고백의 문학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독백이며 메시지다. 수필은 형식이나 운율을 중시하지는 않지만 시처럼 함축적으로 인생을 언어적 미감을 통해 표현하려는 문학의 한 장르이고, 소설처럼 개연성 있는 너구를 생명으로 하지는 않지만 인생 그 자체를 테마로 삶을 해석하는 언어예술의 한 모습이다. 삶의 형태가 다양하듯 수필의 형태도 다양하다. 일기나 편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필에 속한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몇 마디도 글로 적어 놓으면 수필이 될 수 있다. 수필은 이처럼 내용과 형식의 구속이 적은 포용력이 강한 글이다. 어떠한 분야의 전문인이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기술한 글도 수필이고, 현학적인 요소 없이 푸념처럼 늘어놓은 넋두리도 수필이다. 그렇다고 글로 적힌 것은 모두가 수필이라는 말은 아니다. 수필은 수필로서의 채모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수필에는 무엇보다 인간적 재치가 서려 있어야 하고 자기 삶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글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수필이 수필다운 향내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필로서의 온기를 지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기란 인간적 재치를 말한다. 자연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슬픔 앞에서는 슬퍼할 줄도, 기쁨 앞에서는 즐거워할 줄도 알고, 불의 앞에서는 한가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뜨거운 가슴이 없다면 그것은 건조한 단어의 나열, 허무한 언어의 축제에 지나지 않는다. 열기도 없고 흥조차 일지 않는 축제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수필은 자기 인생의 축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글이어야 한다. 수필은 단순한 생활의 언어 정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가족이나 소개하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유복하며 넘쳐나는 여유 때문에 피곤할 정도의 식의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는 글이 있다. 일종의 치기 어린 글에서 느끼는 것은 절망감뿐이다. 수필은 삶의 외면이나 묘사하는 글이 아니다. 가슴 깊은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파들어가는 글이 아니면 제3자의 공감이나 자신도 만족할 수 없는 글이 되고 만다. 수필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나 검증과 객관성 없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수필을 퇴색시킨다. 수필에는 수필다운 비판이 있어야 한다.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보고 허니는 자기 소용닿는 대로 가지를 쳐가고 송두리째 베어가고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리어 그들의 원대로 지어지고 베어간 제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 이양아의 나무를 보면 숯불다운 숯불을 다른 장르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빛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나무는 그 이름으로 버티고 서 있는 인간 자신이다. 신화 소설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전혀 날카롭지 않게 수필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수필이 시와 소설과는 다른 영역의 문학임이 입증된다. 수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다. 수필은 일정한 틀을 부정한다. 어떤 내용이나 형식이든 수필이 될 수 있다. 수필이 어려운 글이 아니라는 말과 무관하다. 수필 중에는 수필다운 수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필이 있다. 쓰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수필다운 수필, 글로서의 가치를 지닌 수필이다. 수필이 일정한 틀을 가진 글이 아니라는 사실은 수필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보다 나은 삶을 희망한다. 이런 인간의 소망을 수필이라는 그릇에 담았을 때 그것은 한없는 행복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 현대 물질 문명이 인간에게 전한 것은 편리였지 행복은 아니었던 만큼 수필은 문명이 이루어내지 못한 부분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 흙은 향기롭다. 흙은 인간의 고향이고 대지는 인류의 어머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 위에서 살다가 흙 속에 묻힌다. 우리는 죽으면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흙의 아들이요 흙의 딸이다. 안병욱의 글 흙의 향기 중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기분을 자아내게 한다. 이처럼 수필은 함축미를 가진 언어에 의해 자체의 미감을 확대하기도 하고 점층적 효과를 발현하기도 한다. 수필은 쉽고 부드럽게 써야 한다고 말한다. 유머나 윗들을 포함시켜 글에 무늬를 넣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내용에 의해 형식이 결정되는 것이고 문체도 이를 근간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그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다. 무겁고 장중한 글감을 수필은 쉽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볍게 쓸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가벼운 일상사를 어려운 한문투로 장중하게 서술할 수도 없다. 현대인은 문명에 지쳐 있다. 우리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산의 전기를 마셔야 한다. 산의 전기와 침묵과 자연에 안길 때 우리는 생의 원시적 건강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작가의 일상사를 떠나서 시대 현실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인간의 삶에 대해 객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안병욱의 글 산의 철학 중에 들어있는 이 글은 내 영혼이 고독과 극한 산으로 가라는 말을 전제로 해서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서술되고 있다. 수필의 모습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수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도 아니고 그 심각성은 날로 돼간다. 인연의 인생과 자연의 질서는 서로 상통하는 점이 많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볼 때 이 둘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